안녕하세요. 민족수 식사관학회 부이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막 좀 꼭 좀 읽어주세요. 어제 미국장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어제 미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장은 한마디로 그 트럼프 랠리를 파월이 끝낸 거죠. 파월이 전날 발언해서 이제 금리 인하 뭐 서두르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 이제 사실 말은 그렇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어제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월 때문에도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자체의 이제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에 이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방위비 삭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갖고 방위비 삭감하면 미국은 뭐 국방비 지출이 어마어마한 천조국인데요. 여기 정부의 이제 IT 지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기술주들이 이제 막 급락을 한 거예요. 급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그 케네디 주니어를 갖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반백신 운동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련이 되니까 반백신 관련주들이 어제 제약 관련주들이 아주 급락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10월 그 소비 판매가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경기가 좋구나 이런 것들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큰 이제 하락이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많은 그 금융사들이 그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그 우려를 빌미로 해갖고 하락을 했고요. 어저께 미국은 또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IT 지출이 축소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국방 지출 삭감 이걸 보면서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 또 이제 중국하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이제 불안감을 줬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임명한 것 때문에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어제 상승을 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가 뉴욕 거래소에서 이제 나스닥으로 이전 발표해 갖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항공주들이 좋았죠. 인투이티브 머신 이게 21.41%나 상승을 했어요. 인투이티브 머신은 관련주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관련주는 보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우주항공주니까 우주항공주 전반에 영향을 비치리라 보고 있고요. 보령은 한번 보시고요.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지. 그 다음에 로켓넷도 이제 9.45%. 그래갖고 우주항공주들이 이제 상당히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는 몰라 어저께 그 실적 발표가 좋아갖고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장은 이제 큰일 났다. 또 미국 장 좀 올라갈 만하니까 우리 장이 빠지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야간 증시가 약간 상승했어요. 0.17% 상승을 했고요. 환율이 이제 야간 거래에서 1,4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그 1,400원 이하로 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1개월물이 1,394.5원으로 마감을 해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우린 줬잖아요. 그 2025년부터 10조 원 자사주 매입할 거라고 그랬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3개월 동안 먼저 3조 원 매수해갖고 소각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우리 장은 뭐 조금 낫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장은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받은 거고 우리 장은 워낙 이제 바닥 심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바닥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장은 좀 나을 것으로는 보여요. 그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장하고 미국 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고점 대비. 이거 5일선을 딱 이탈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장은 정확해요. 우리 장도 그렇지만 5일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1선까지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할 거냐가 문제. 그렇죠? 여기 전고점 지역이잖아. 딱 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아주 이 주식이라는 게 희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여기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지지할 자리에서 못 가면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지를 정확히 전고점이죠. 여기 전고점. 이게 지지를 할 건지, 이 지지를 못하면 이제 여기 21선까지 추락을 봐야 됩니다. 나스닥은 좀 더 심각하죠. 나스닥은 전고점 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전고점 지지를 못하면서 추락을 했으니까 전고점 지지를 못하면 이렇게 항상 그렇죠? 전고점 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21선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미 국방부 IT 국방비 축소해 갖고 IT에 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오히려 뭐 좋은 의미로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자리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친구들이 21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뭐 미국장이 우리나라에 바로 밑으니까 이제 많이 신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도 지지선이었는데 이것도 무너졌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우리 장에 이게 바로 영향을 바로 밑으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무너뜨리면 미국장 요거 나스닥은 여기까지 6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뭐 S&P 500은 안 봐도 뭐 똑같은 건데 이거는 뭐 지금 그렇죠? 21선이죠. 21선. 그렇죠? 21선 지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문제죠. 우리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미국장이도. 그렇죠? 이게 추세선을 거는 게 사실 추세선이 요새 잘 맞진 않아요. 근데 추세선에서 이탈이 됐잖아요. 지금 이 추세선 이탈이라는 거예요. 추세선 이탈한 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기분 나쁘긴 해요. 일본 볼까? 일본은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장에 경과하고 대만도 트럼프의 뭐 피해다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쌍봉을 맞는 느낌이에요. 근데도 60선 위에 있잖아요. 여기 60선 위에 있어요. 대만도. 근데 우리 장만 지금 여기도 일본도 60선 위에 있잖아요. 여기 핑크색이 60선이거든요. 60선 위에 있고 대만도 60선 위에 있습니다. 60선 밑에 떨어졌다 살짝 하는데 우리 장을 보면 어저께 다 말씀드린 거지만 뭐 60선은 저 한참 뒤에 있고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뭐 코스피도 이건 한참 뒤에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장은 좀 그런데 우리 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전 세계 꼴찌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장이 전 세계 꼴찌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물론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예상보다 상당히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데다가 트럼프가 돼서 최대 피해국이 지금 멕시코가 최대 피해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바로 인접해 갖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수가 없잖아요. 내수 경기는 지금 안 좋고 원래 또 내수 인구도 적고 수출에만 의존하다가 지금 미국이 저러니까 지금 미국이 좀 화는 나죠.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우리가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지금 잘 보이려고 엄청 나갔다 투자를 했잖아요. 보조금 또 준다 그래갖고. 근데 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보조금 안 준대요. 그럼 일자리는 참 우리나라가 팬데믹 이후에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미국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여도가 1등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모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기여도 1등이에요, 미국에. 근데 좀 어이가 없죠. 그렇게 일자리 기여도 했는데 돈은 안 준다 그러고 무슨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디 딴 데 좀 돌파를 해야 돼. 중국이나 이런 데랑은 또 잘 못하게 막아요. 뭐 약소국의 서름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잘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협상력이 높은 분들이 가서 정치적인 협상을 잘해서 우리 쪽에 좋은 쪽으로 많이 끌고 와야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주식시장도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장은 이제 너무 바닥이라 물론 3일 정도 지금 더 이게 제가 봐야 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국가든 회사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존속의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숫자나 상징적인 숫자가 깨졌을 때 일단 투매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 반등이 나오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평선일 수도 있고 뭐 라운드 피거일 수도 있고 뭐 특정 가격대일 수 있고도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어저께 지수 보세요. 여기 지금 8월 5일 최저점. 이거 과연 깨겠느냐 깼죠. 이거 깨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잖아요. 이렇게 깨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우리 지난 주말에 증시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깨야만 됩니다. 깨야만 투매가 나오고 또 그거를 투매가 나오면 반드시 그 투매를 조장한 세력이 그 투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의 힘만으로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힘만으로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보면은 외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외인들도 조금 들어왔죠.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한 2,500억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867억 분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외인들이 들어왔고 기관이 받쳐줬고 개인은 이제 투매가 뭐 할 수 없이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으면서 투매도 나왔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은 좀 뭐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미국 장이 급락했다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또 지수를 얘기했지만 투매 얘기를 하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투매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투매 말씀을 드리면은 또 빼고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잖아요. 5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저께 7%나 상승을 했고 시외 3%, 10%가 삼성전자가 하루 10%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10조 그 발표가 예상을 했든 안 했든 아무튼 너무 좋은 거고요. 그 이런 5만 원이라는 게 라운드 피거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특정 가격이잖아요. 이걸 깨버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매를 유도하고 특정 가격을 깨고 나면 주식은 반등을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방에서는 그걸 공부할 거예요. 이런 맨 바닥 자리에서 어떻게 종목을 매수를 하고 핸들링 하는가. 이건 제가 상당히 연구한 기법인데요. 너무 이게 잘 이거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정방에는 일단 공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내년 중에 우리 유튜브에서도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방에는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장애에 맞는 기법이고요. 필요한 기법이다 생각이 되세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뭐 1억 이상 매수 차결하는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결국은 그 종목은 갑니다. 대부분이 가요. 제가 뭐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해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핸들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이상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할 때가 있는데 매수가 매도보다 많으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 하여튼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온 것들이 그냥 죽습니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20종목을. 왜냐면 코스피는 뭐 사실 1억 이상 코스피 뻔해요. 1등 삼성전자입니다. 어저께 기준이다. 2등 하이닉스. 그쵸? SK 하이닉스. 이런 식입니다. 잠깐 10개까지 불러드리면 3등 하이브, 4등 삼성중공업, 5등 이스페타시스, 6등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7등 KB금융, 8등 전진건설로버, 9등 카카오, 10등 HMM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불러드렸고 코스닥은 조금 더 이제 뭐 이거보다 좀 상세하게 회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놔드릴게요. 수급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수급에 대한 것도 요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죠. 뭐 개인은 보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서부터 여기 밑에다 놔야 되니까
개인도 보여드려도 되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22 SM입니다. SM은 이 하락장에도 괜찮죠? 차트가 안 죽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기관, 위에는 뭐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네요.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SM, 그렇죠?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SY. 이거는 뭐 재건주잖아요. 재건주, 그렇죠? 재건주. SY 스틸텍, 이 자회사가 상한가를 갔죠? 이것도 굉장히 덜 간 종목이 아직 안 갔어요. 그렇죠?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다는 건 어떻게 돼요?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거 조립식 패널도 만들고 이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기주죠. 신기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신기주입니다. 신기주. 이 신기주로 해서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기술력이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요. 물론 회사는 별로 안 좋아요. 신기주인데 이제 기술 상장 특례 기업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회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로 8월 20일 날 상장이 됐는데요. 뭐 이게 상당히 하여튼 힘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수급은 별로 안 좋네요. 의외로. 그 사모펀드가 좀 매수를 했고, 요거는 이제 뭐 매수 타점에 가까웠죠.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점에 가까웠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8월 20일이니까 11월 20일. 이거는 지금은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11월 20일이면 내일 모레가 뭡니까? 내일 모레가 20일 날이 보호예수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네요. 이 종목은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종목은 좀 아닌데 매수들을 많이 해요. 이건 그러니까 뭐 20일이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18일부터 18, 19 이틀이 있으니까 그 이틀을 보고 들어온 세력 같으네요. 태성이야 뭐 잘 알려져 있잖아요. 유리기판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PCB도 되고 이 회사인데 그래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태성은 외인들 계속 매수세가 좋네요. 태성은 저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거 뭐 하긴 뭐니 태성 아니래도 종목들이 좋은 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 다시 우상향을 쭉 치고 갈지 태성은 지금 봐야 될 자리까지 왔네요. 그쵸? 요 자리까지 오면 딱 좋은데 요 자리까지 2만 한 2, 3천 원 오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으네요. 외인들이 매수세가 좋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건 AI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팔란티어하고도 관련 주고 어저께 미국장 급등했다는 VT 화장품이 완전히 지금 실리콘투 그 급락이잖아요. 그 실적 완전히 쇼크로 해갖고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수급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화장품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라는 게 이제 어제 그제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막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했더니 이제 이 금융서비스죠. 누가 봐도 말 그대로 뭐 재무설계라니까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스타디 중인데요. 갑자기 급등이 많이 나왔네. 이번 주에만 25% 급등이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이게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었네요. 근데 제가 사실 금융 쪽은 별로 뭐 관심을 안 두고 봐서 관심을 안 두고 봐서 거기까지 갈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현재 핫한 섹터만 해도 많은데 그리고 핫한 섹터 외에 전략적인 종목도 많은데 저기까지는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카금융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HLB라는 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인카서비스 14위였고 이제 13위가 HLB. 이건 바닥이죠. 이건 모아가는 게 맞죠.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13위가 이제 엠농. 엠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건 상당히 회사가 뭐 계속 우상향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차트들은 5일선 반드시 보세요. 5일선 깬 적이 없잖아요. 계속 살짝 깼다가 5일선 위에서 마감하고 이런 건 5일선을 깨면 나와야 돼요. 5일선을 깨면 한번 확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 무너뜨렸다가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고요. 중앙동선에서 이제 2차 전지인데 워낙 이제 바닥에서
그쵸? 특정 이평선을 깼었잖아요. 이것도 240선을 깨니까 사람들이 공포 이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죠. HPSP. 이 종목은 이 10이죠. 12 반도체인데 이 급락장에도 잘 버텼죠. 이거 저희 갖고 있다 지금 매도하고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반도체가 조금 더 보고선 들어가야 되죠. 조금 더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이제 갈 수 있는 장이다 보이고. 뭐 재건주죠. 현대해보다에 재건주인데 이거 뭐 어제 시위에는 좀 밀렸지만 이거 더 가겠죠. 재건주들은 조정 주고 더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 가능성이 좀 늘 있어요. 종식 가능성들이. 그래서 진짜 종식이 된다 그러면 예보다임도 보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좀 무겁더라도 이제부터 갈 것들은요. 좀 무겁더라도 건설 기계 쪽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코스닥에서 많이 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진성 TET라든지 진성이라든지 그렇죠?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될 타임이 왔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요. 파마리서치는 뭐 이 종목은 이 장에도 60선까지도 조정을 안 했어요. 상당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뭐 인수합병 얘기도 있고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죠? 이 종목은 저는 파마리서치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매매는 안 해봤어요. 저기 다른 종목이 많은데 뭐 이것까지 들어갈 적이 없어서 이것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조정 주면 아주 좋겠는데 요 정도 조정을 안 줄 것 같으네요. 요 정도 조정을 주면은 이거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엔캠이 2차 전지죠. 뭐 2차 전지는 다 급락들을 해갖고 워낙 뭐 아니 뭐 기계 갖다 공장 세웠더니 보조금도 안 준다. 뭐 참 미국 이런 나라 참 대단해요. 그게 뭐 약속 같으면 항의를 하겠지만 뭐 우리가 덤빌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엔캠은 뭐 자체적으로 적자 전환도 되고 좀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바닥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인들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급 나가는데도 계속 앵커 매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큰 종목이고 2차전지. 길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JYP 박진영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죠. 박진영 JYP인데요. 지금 엔터주들이 아까 뭐가 있었어요? SM도 있었죠. 다 좋아요. 엔터주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사실 엔터주들이 항상 위험성은 존재해요. 특정 가수가 하나 뭐 갑자기 무슨 뭐 나쁜 짓을 하나 했다 그러면 그냥 딱 주가가 떨어지는 그 위험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 뭐 팔딱팔딱 막 뛰진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긴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SG 여기 재건주죠. 시외에선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루닛 의료 AI죠. 이 어려운 장에 루닛 굳건하죠. 이 어려운 장에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하고 그럼 뭔가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3등이고 2등이 에코프로 BM이에요. 너무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줘야 되겠죠. 최저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몇 년 만에 최대치입니까 지금? 최저치입니까? 60월선을 깰라 그럴 정도니까요. 60월선을 깰 정도면 5년 안에 뭐 굉장히 5년 평균보다 깨는 거니까. 왜 5년 몇 월선을 보냐면요. 사실 주가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주가도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5년 동안 평균 가격보다 낮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월선들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보는 거죠. 뭐 기술적 반등. 외국인들이 잠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보는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페트론. 이거는 이 와중에 굉장히 강해요. 이거 페트론을 요자이어에서 제가 매수 타임을 가질까 하다가 다른 종목을 매수하느라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올라가네요. 이건 좀 왜냐면 저희는 여기 페트론 갖고 있다 다 매도를 쳤어요.
패턴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놔뒀더니 신고가로 해서 이렇게 잘 가버리는데 다른 종목들이 있어서 이제 이 종목까지는 안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새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정치 테마주는 뭐 다른 뭐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뭐 풍년이나 이런 종목 어제 상한가도 간 이유는 재판 결과를 그렇게 예상했냐 그거 전 몰랐죠. 근데 재판 결과가 좋았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풍년이나 뭐 이런 김경수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국영GM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또 재판이 아직 25일 날 하나 더 있고 늘 또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어서 대선주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은 야권에서도 아무리 뭐 한 분만 이재명 대표만 쭉 대선 후보를 간다 하더라도 늘 대선주는 한두 명씩 또 유력 주자들이 옆에서 같이 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는 갖고 있었던 게 어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스윙으로 갖고 가던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일단 1등이 페트론인데 페트론 어제 시에도 또 올랐어요. 뭐 이건 계속해서 기관들 매수하고 있어요. 외인들은 그런데 사모펀드 뭐 페트론은 더 간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건 추세적으로 이건 뭐 추세적으로 이건 더 많이 가겠네요. 추세적으로 이거는 뭐 추세가 이렇게 넘어가네. 이건 뭐 훨씬 많이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좀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너무 우리 장 월요일날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이 급등은 안 나와도 뭐 급락은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냐. 물론 2, 3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트 좀 재구성해서 계좌 회복하셔야 돼요. 그쵸? 혼자 하실 분은 잘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신 분은 시간이 없거나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시는 분은 오세요. 오셔서 같이 팔딱팔딱 뛰는 종목으로 계좌 복구도 하시고 제대로 주식 공부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